프랜차이즈 1차적으로 일단 프랜차이즈, 뭐 대형 프랜차이즈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커피를 좋아하니까 커피 마시려고 가는 게 이제 좀 많은 이유니까 그런 게 있는데 한두 군데 빼고는 원재료인 커피 자체의 퀄리티가 조금 괜찮은 데는 거의 없었어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는 그냥 원두 담겨져 있는 호퍼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약간 조금 뭐 원두 말고 짜잘한 다른 무언가가 많이 있는 것 같은 거. 비위생적이거나 뭐 그걸 이제 커피 뭐 전문적으로 이제 용어로는 뭐 은피나 사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껍질 같은 거 막 이런 게 많이 있거나 쪼개져 있는 원두들이 막 많이 들어있거나 예, 그리고 막 무슨 미분 같은 것들 가루 같은 것들이 막 묻어져 있고 그건 이제 그 사람들이 잘 청소를 안 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애초에 원두가 로스팅 팩토리에서 깔끔하게 제대로 된 것들이 선별돼서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같이 담겨져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색이 너무 원두가 알록달록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너무 기름지거나 거의 막 새카만 수준이거나 기름이 막 반질반질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카페에서 이제 커피가 제일 중요한 거고 원재료잖아요. 근데 그거부터가 잘못돼 있으면 이제 좀 꺼려지죠. 그렇다면 그게 1차적으로 그렇고 또 대형 프랜차이즈는 어쩔 수 없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개인 카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필요한 만큼 그때 주문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공급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대형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유통 시스템 자체가 그래요. 뭐 예를 들면은 대전 서구 지역에 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동부 지역에 일정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루틴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가 되지 않으면은 내가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거야. 중간에 내가 갑자기 원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갖다 주세요 해서 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넉넉하게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프레시한 상태로 쓰기보다 막 한 달 이렇게 사용을 하니까 아무래도 신선도에서 그게 유통 시스템적 한계예요. 또 오너가 직접 같이 일을 하지를 않잖아요. 대부분이 올 직원으로 돌아가거나 그 다음에 파트타임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니까 그 다음에 또 본사에 내야 되는 로열티 어떤 이런 부분들이 껴있다 보니까 매출을 어떻게든 많이 올려야 되거든. 다양한 메뉴를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재료가 다 유통기한이 긴 재료들을 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럽이나 파우더를 많이 넣는 거고 그만큼 이게 하이 퀄리티 어떤 웰빙, 건강 이런 걸 생각하는 재료랑은 사실상 거리가 조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웬만한 대형 프랜차이즈나 이런 데는 일단 안 가는 거고 그냥 정리하면은 이제 원재료 퀄리티랑 유통 시스템적인 그런 어쩔 수 없는 그 신선도의 한계, 재료적 한계 천연 재료를 아무래도 조금 덜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소형 개인 카페가 아니라 진짜 엄청 크게 하시는 카페, 대형 카페도 있잖아요. 개인인데 대형 카페? 네. 거기는 이제 그 다음으로 걸른다고 해야 되나? 그 정도? 왜 그러냐면 일단 1차적으로는 오너가 직접 일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은 그 관리자급 점장이든 매니저든 이런 거기를 이제 총괄해서 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의 역량이 절대적으로 커요. 그거에 따라서 여기에 퀄리티가 막 좋을 수도 있고 아주 나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관심도에 따라 그 사람이 뭐 커피나 이런 메뉴 하나하나에 굉장히 뭐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하이 퀄리티로 하는 거다 그러면 그런 문화가 자리를 잡는데 근데 또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데를 만나기가 2차적으로 그런 일도 있어요. 오너가 직접 일을 해. 근데 또 관리자급의 매니저급하고 조금 약간 트러블이 있거나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면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 얘기 하잖아요. 규모가 클수록 그럴 확률이 높은 거예요 사실은. 개인 소형보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겉보기에는 굉장히 의리의리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더 전문화됐을 것이고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들이 하니까 저렇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최근에 대형 카페들을 보면 그냥 자본이 있으니까 그렇게 차리는 그리고 막 임박해서 인테리어 일단 들어간 다음에 그때 가서 사람 구하면 되지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차리다 보니까 어떤 모토도 없고 마땅히 그 다음에 이제 대형 개인 카페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바쁜 상권에 있는 진짜 자리가 엄청 좋아요. 자리가 엄청 좋아지고 사람이 막 엄청 바빠. 그리고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도 그러면 약간 해당이 돼요. 그런데 보면 유동인구가 엄청나잖아요. 사람이 엄청 바쁘고.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 그런 데에서도 저도 일을 해보고 했지만 솔직한 얘기로 그거를 바쁜 거를 소화해내면서 그 한 잔 한 잔에 소울 있게 메뉴를 만들고 살리고 이렇게 나가는 데는 정말 극소수예요.
그럴 수도 거의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예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창업하시는 분들 이제 모토에 관련해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 이 사람들의 장사를 할 때 루틴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하루 중에 이 오는 손님을 쳐내느냐, 소화를 해내느냐, 감당하느냐 마느냐, 이런 식의 맥락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소형 카페 같은 데를 간다고 한 이유는, 소형 개인 카페 같은 경우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하루 중에 손님이 많이 안 와요. 한 시간에도 뭐 몇 테이블 정도? 10회 자릿수도 안 돼, 거의.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거기는 반면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해. 전자회 같은 경우 상권이 엄청 좋거나 대형 프랜차이즈거나 아니면 대형 카페거나 이러면은 막 계속해서 와요. 뜨내기들도 오고, 어차피 상권 자체가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오고, 이러니까 이거를 내가 이 시간에 주문 들어온 거, 오더 들어온 거를 기다리지 않게 빨리 소화를 해내느냐 마느냐, 이 싸움이면, 개인 소형은 얘기가 다르죠. 이 한 사람 내일도 또 오게 해야 되는데, 이 굉장히 어떤 뭐랄까 마인드 자체가 처절하다고 해야 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귀한 거야. 이 사람을 내가 재방문을 시켜야지만, 여기는 뜨내기들도 별로 없고 여기는 유동인구도 많지 않고 이러니까 내 고객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한 잔 한 잔을 사실은 정성스럽게 안 만들 수도 없는 거예요. 일단 모토 자체가 다르죠, 그죠? 그 임하는 자세부터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 게, 이게 개인 카페를 하시는 분들은 제 말을 정말 와닿으실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지를. 그래서 일례로 막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명하다는 카페 있잖아요. 뭐 수도권이나 서울 이런데, 혹은 부산 막 이런데, 막상 갔는데 실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네임밸류나 인지도에 비해서 아메리카노나 아니면 뭐 이런 거 먹어봤는데 잘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유명한 거지? 네. 그게 또 처음에는 그 사람들도 그러지 않았을 수 있지만 너무 바빠지니까 소화하려는 그런 목적성으로 이게 맥락이 바뀌어버리니까 영업 태도가 약간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죠. 그런 부분. 대형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제가 본 것 중에는 그나마 진짜 괜찮았던 데가 딱 두 군데 생각나는 건, 폴바셋이라는 브랜드하고 블루보틀이었어요. 원두 자체는 그래도 괜찮은 걸 쓰는 것 같더라고요. 퀄리티가 출처도 좀 명확하고.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은 또 뭐냐면은, 이건 사실 비단 개인 대형 카페도 해당이 되는 건데, 그 바리스타들의 역량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그 네임밸류만큼 그 프랜차이즈들, 유명한 거론만 하면 아는 그런 프랜차이즈들의 커피에 관한 그런 수준과 스킬들이 있잖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바리스타 정직원이라고 해서 바 안에 있고 머신을 다룬다고 해서 되게 에스프레소에 대해서 잘할 것 같고 막 이렇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좋은 재료를 하물며 만나도 그거를 누구한테 가서 그 사람이 잘 발현을 하느냐가 들어맞아야지 좋은 커피가 되는 건데, 일단 원재료 자체가 대부분 안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수준도 대부분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또 프랜차이즈 중에는 요새는 더군다나 그런 거 많잖아요. 자동 머신, 제가 그래서 무인 기계. 저 그래서 안 먹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커피 보면은 저런 글라인더가 아니라 버튼 누르면 나오는, 거기가 알아서 갈려서 추출까지 되는. 뭔가 크레마도 없고. 그리고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인이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쵸, 신경 쓰는 사람도 아무래도 없고 이러니까 아까 그 유통 시스템적 한계, 다 소진이 되면 그때 원두를 넣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이 퀄리티를 지향하는 거랑은 거리가 있는 거지. 이걸 소화를 해내느냐, 혹은 인건비를 어떻게든 아껴서 이렇게 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수준 있는 커피나 이런 걸 음용하는 사람한테는 안 맞는 거예요. 그건 그냥 진짜 그럴 거면 편의점을 먹어요. 그쵸. 그게 맞는 거고, 그리고 또 그게 왜 그러냐면, 커피라는 거는 계속 시시각각 변해. 외부 환경에 굉장히 민감해요. 똑같은 세팅 값으로 해도 커피가 계속 맛이 다르게 뽑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스타가 있는 건데, 무인으로 하거나 그 자동기계 같은 경우는 그걸 해결해 줄 수 없어요. AI가 있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또 제가 그런 데들 피하는 거고, 또 대형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말했던, 생각보다 바리스타들의 수준이 그렇게까지 높진 않다. 그러면은 아부사님이 생각하시는 이런 카페, 개인 소형 카페는 진짜 대단한 거고 좋은 카페다 라는 거를 좀 알아볼 수 있는, 시청자들이 좀 구분할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팁 같은 게 있나요?